여러분은 왜 많은 노인들이 새벽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조용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몸이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단순히 나이 드는 것 때문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습관도 아닙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새벽 3시쯤 깨어나는 5가지 강력한 이유와 그 이른 아침 깨어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 이유는 여러분의 몸, 건강, 그리고 삶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표면적인 설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실제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노화의 리듬에 뿌리를 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호르몬 변화, 수면 패턴, 건강 문제, 심지어 감정적, 사회적 영향까지 다룰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진솔하고 힘을 주며 깊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 3시에 깨어나 왜 이러지? 라고 묻곤 했다면 지금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더 나은 수면을 돕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멜라토닌 생산 감소 노인들이 밤중에, 특히 새벽 3시쯤 깨어나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멜라토닌 생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흔히 몸의 내부 시계라고 불리며 잠드는 것과 계속 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며 빛과 어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밤마다 강하고 꾸준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산해 깊고 방해받지 않는 긴 휴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나 30대에는 밤 11시에 잠들더라도 새벽까지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적은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밤에 쉽게 잠들 수는 있어도 특히 하루가 바빴거나 저녁 시간이 편안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새벽 2시, 3시, 때로는 4시쯤 되면 자연적인 멜라토닌 공급이 너무 낮아져 여러분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큰 소리나 꿈 때문에 깨는 것이 아니라 뇌가 천천히 깨어남으로 전환되면서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지 않으면 잠을 붙잡아 두기 어렵죠.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며 몸이 망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며 내부 화학작용이 변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잘 설명됩니다. 나이 들수록 송과선의 기능이 약화되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멜라토닌 생산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70대나 8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의 변화뿐 아니라 수면 단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수면, 느린 파동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리프. 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기 쉬워지죠.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넘어 신체의 회복 과정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니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로감이 더 오래 남거나 낮 동안 졸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침실 환경은 이 효과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밖 가로등의 작은 빛, 침대 옆 탁자 위의 깜빡이는 시계, 문 아래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조차 멜라토닌을 더 억제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한 호르몬이라 푸른빛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인공 조명은 분비를 방해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환경적 자극에 더 민감해지며 그로 인해 새벽 3시 깨어남이 더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나 시계의 불빛이 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눈의 망막이 빛에 더 예민해지고 뇌가 이를 낮으로 오해하며 멜라토닌 생산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면을 방해하는 숨은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70이 세인 해롤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늘 잠을 잘 잤다고 자부했지만 최근 몇 달간 거의 매일 새벽 3시 15분쯤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깨어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하루를 시작할 시간인 것처럼요. 처음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고민했지만 건강 관련 책을 읽다가 멜라토닌 감소와 노화의 연관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것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멜라토닌과 관련된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깨닫자 자신을 탓하는 대신 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침실을 더 어둡게 유지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스크린을 피하며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강화하기 위해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합니다. 또한 그는 침실에서 전자기기의 불빛을 모두 제거하고 따뜻한 조명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몸에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주고 가끔 일찍 깨더라도 몸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롤드는 이제 새벽에 깨도 화가 나지 않아요. 몸이 내게 말하는 걸 듣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7세인 수진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3시쯤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 후 멜라토닌 감소가 원인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저녁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취침 전 명상을 추가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낮에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려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려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새벽 깨어남이 줄어들고 깨더라도 더 부드럽게 다시 잠들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몸이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며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적인 화학적 변화 때문임을 알면 몸을 원망하기보다 수면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좌절을 연민으로 바꾸고 밤에 자신을 더 현명하게 돌보는 선택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거나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멜라토닌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부는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멜라토닌 감소는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면 새벽 3시 깨어남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새벽의 조용한 순간은 그 노력을 알아차릴 기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수면 주기 변화와 앞당겨진 수면 단계 노인들이 새벽 3시쯤 깨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몸의 내부 시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즉 앞당겨진 수면 단계, Advanced Sleep Phase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앞으로 이동하며 저녁에 더 일찍 졸리게 되고 아침에 더 일찍 깨어나게 됩니다. 늦은 밤 영화를 보다가 졸거나 더 오래 자고 싶은 날에도 새벽에 알람 없이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며 해가 갈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에 따라 조절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특히 수면과 관련된 내부 시계가 미묘하게 앞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리듬이 더 늦은 취침 시간과 태양에 맞춘 기상 시간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나 30대 시절에는 밤 11시나 자정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나 8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앞당겨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저녁 9시에 심지어 더 일찍 잠들 수 있고 그러면 새벽 3시가 되면 몸이 이미 완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완전히 깨어있는 느낌이 들며 아직 어두운데도 휴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이제 다른 일정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노화 과정에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시계 조절 부위가 점차 변화를 겪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활 환경과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일상에서 규칙적인 일정이 줄어들면 몸은 외부 시간 단서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출퇴근, 약속, 사회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왔지만 나이 들며 이런 단서들이 사라지면 몸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내부 리듬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저녁 8시나 9시에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지는 일이 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가 변하면서 저녁에 희미한 조명만으로도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찰스라는 68 새 퇴직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보통 저녁 5시 30분에 밥을 먹고 1시간 동안 TV를 본 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상태죠. 처음엔 불면증인 줄 알았지만 앞당겨진 수면 단계를 알게 된 후 그의 수면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단지 재조정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찰스는 저녁 루틴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책을 읽거나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가끔 딸과 짧게 통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작은 사회적, 감각적 단서들은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 기상 시간을 아침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벽 3시 깨어남이 줄어들고 일상과 더 깊은 조화를 이루게 됐죠. 찰스는 또한 낮 시간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는 생체 리듬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깨어난 시간을 활용해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찰스처럼 루틴을 조정하며 몸의 변화에 적응하면
새벽 깨어남이 더 이상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 변화는 많은 노인들이 겪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죄책감이나 혼란을 덜고 몸과 싸우지 않고 함께하는 더 관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3시에 깨어나며 충분히 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몸이 이제 더 이른 일정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웰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인 미영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녁 7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친구와의 대화에서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영 씨는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그녀의 취침 시간이 9시 30분쯤으로 조금 늦춰졌고 새벽 3시 깨어남도 줄었습니다. 그녀는 내 몸이 내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보고 있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2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벨을 켜두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돕습니다. 앞당겨진 수면 단계는 단순히 나이 드는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새벽의 조용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번째, 신체적 불편과 건강 관련 방해 노인들이 새벽 3시쯤 깨어나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신체적 불편이나 밤의 조용한 시간에 드러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몸의 반응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만성 질환이나 미묘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상태들은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고 수면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관절 통증, 꽉 찬 방광, 갑작스러운 등 통증 같은 것들이 조용히 스며들며 한밤중에 여러분을 편안한 상태에서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은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잠들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통증이 쌓여 여러분을 잠에서 깨울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의 염증과 뻣뻣함이 밤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밤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불쾌감을 유발하며 수면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입이 마르는 것, 근육 경련, 방 온도의 미묘한 변화 같은 사소한 것조차 새벽에 가벼운 깨어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의 방어력은 젊었을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덜 관대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노년 남성들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가장 흔한 신체적 이유 중 하나는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이 들수록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고 배뇨 충동이 더 빠르고 자주 찾아옵니다. 이는 신체가 나이 들며 근육과 조직의 탄력성을 잃고 신경신호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새벽 3시에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는 그 감각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몸이 이미 깊은 휴식에서 가벼운 각성 상태로 전환되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광 문제뿐 아니라 수면 단계가 얕아지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혈압, 심장 건강, 통증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이런 약물들은 잦은 배뇨, 천변화,
소음이나 빛에 대한 민감성 증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수면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밤의 배뇨를 증가시켜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과 수면 패턴의 연관성을 누군가 지적하거나 습관을 면밀히 추적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6세인 엘레너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늘 비교적 가볍게 자는 편이었지만 지난 1년간 새벽 3시 30분쯤 꾸준히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한 후 그녀의 약물 중 하나가 수분 수준에 영향을 주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복용하던 혈압약이 이뇨 효과를 유발하며 밤의 방광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에 물을 덜 마시는 등 몇 가지 생활 변화를 추가한 후 그녀는 덜 자주 깨고 깨더라도 더 쉽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엘레너는 또한 침대 옆에 작은 물병을 두고 입이 마를 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는 새벽에 목이 건조해 깨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신체적 깨어남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몸은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경고하며 스스로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남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광이 새벽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신체가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짜증내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레너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수면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을 넘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은 나이 들매 일부일 뿐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더 현명하게 자신을 돌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로 70세인 민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잔 탓이라 여겼지만 정형외과를 방문한 후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취침 전 스트레칭과 낮 동안 자세를 교정하는 습관을 권했고 민호 씨는 침대 매트리스를 더 단단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새벽 깨어남이 줄었고 깨더라도 통증이 덜해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줄었습니다. 민호 씨는 몸이 말하는 걸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경험을 통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적 불편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 온도를 조절하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약 복용 일정을 점검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 들수록 더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새벽 3시에 깨어남은 그 필요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불편함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